안녕하십니까. 저배전반과 IC 스탠다드를 교육하게 될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송인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배전반 개요, IC61439에 개정된 내용, 그 다음에 IC61439의 주요 시험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저배전반의 개요인데요. 저배전반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유니버설 엔클로저 혹은 유니버설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펑셔널 시스템입니다. 유니버설 시스템은 이제 어느 그 배전반 형태로나 어느 기능으로나 다 쓸 수 있는 이제 범용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표준은 다릅니다. IC62208. 그래서 비어 있는 외함을 의미를 하고요. 오늘 이제 주인공이죠. IC61439는 그 차단기와 전자접촉기, 과바 계정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 배전반 형태의 조립체를 의미합니다. 기능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단기에 대한 기술적인 데이터라든지 궁극적으로는 배전반 내 온도 상승, 그다음에 단락, 그다음에 저런 그 재질의 강도라든지 많은 기술적인 내용들이 이 배전반 표준에 담겨야 됩니다. 저 배전반 규격을 IEC와 네마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EC에서는 그 ACB반부터 분전반까지 이 하나의 표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IC61439죠. 하지만 북미 쪽에서는 ACB반 스위치 기어라 부르고 있고요. MCCB반 스위치 보드, 그 다음에 모터제어 센터인 MCC, 그 다음에 분전반에 해당되는 판넬 보드까지 4개로 상세히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부스덕트 같은 경우는 IC61439-6으로서 배전반과 같은 표준 내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유니버설 엔클로저인 그 빈 외함은 IC62208입니다. UL에서는 이제 50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국내 분전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PC본 타입이다, 스트라이프 패널 타입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분전반 형태는 아마 100년 이상은 좋게 된 아주 오래된 그 기술이고요. 메인 차단기에서 각 피더로서 그 부스바를 내리고 양쪽 피더로 이제 분기를 해나가는 형태입니다. 생산 가시와 같다 그래서 PC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요즘은 또 이런 형태도 많이 좀 나와 있죠. 이 PC본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 가공에 대한 이제 비용들이 이제 많이 이제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몰드 타입으로 해서 전격 용량, 그다음에 길이 여러 타입들이 나와 있어서 탁탁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들이 국내에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북미의 분전반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상당히 조립은 훨씬 줄었습니다. 이 MCB를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1차 측이 플러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볼트로 체결하는 것을 없앴고요. 플러그 방식으로 이 분전반, 이 구조, 부스바에 클립 형태를 끼우고 아주 빠르게 이제 제작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얘는 이제 이 조명반을 넘어서 이제 MCCB 반인데요. 플러그는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이 핑거라고 볼 수 있죠. 핑거라고 볼 수 있는 이 브러쉬가 3개인 경우, 5개인 경우, 8개인 경우 이제 용량 따라서 점점 커지게 되고요. 얘는 특이한 게 큰 MCCB임에도 불구하고 1차 측을 메인 부스바에 밀어 넣어서 슬라이딩 방식으로 조리를 하게 됩니다. 2차 측은 이제 부하 쪽으로 케이블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배전반, 분전반과는 이제 사뭇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부스바 방식과 플러그인 방식의 이 체결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바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부스바가 접촉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접촉이 잘 이루어질 걸로 사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이 와샤가 닿는 부분을 이제 확대를 했는데요. 이 파란색 이 부분들이 실제 접촉하는 면적입니다. 굉장히 작죠.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전자기력에 의해서 상호 이 접촉면을 기준으로 서로 밀어준다는 거죠. 이 부스바가 터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플러그인 방식은 좀 과장되어서 지금 그림을 그리기는 했는데요. 실제 시각적으로는 이 부스바가 굉장히 매끄럽고 평평해 보이지만 이제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 플러그인 방식은 좀 강한 힘으로 부스바를 긁으면서 이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접촉 면적을 보면 훨씬 넘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단락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전자력에 의해서 상호 이걸 물어주도록 이렇게 기술적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유럽 분전반에 조립되어 있는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듈 방식이어서 일정한 그 프레임들을 이렇게 상호 옆으로 계속 연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렇게 인커밍 부스바 내려오고요. 메인 차단기 있고 메인 차단기에서 수직 부스바로 연결을 해주고 여기에서 피더 차단기 쪽으로 이렇게 분기를 해주는 뭐 이런 형태입니다. 부하로 나가는 케이블들은 이제 이쪽에 연결이 되게 돼 있고요. 이 배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차단기로 전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차단기 2차 측으로 부스바가 나갑니다. 다시 수직 부스바로 전원이 연결이 되고 일부는 피더 쪽으로 이제 전원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수평 부스바로 다시 연결이 되고요. 수직 부스바로 다시 연결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부하들을 이쪽으로 공급을 해주고 케이블들이 이제 그 사이트로 나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각 그 정형화되어 있는 이 사이즈들을 갖는 이런 형태들이 유럽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구리 부스바를 사실은 뭐 전적으로 많이 쓰는데요. 알루미늄도 유럽에서는 많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알루미늄의 그 접촉 저항이 있다는 거죠. 도전율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각 모든 접촉 지점들을 구리로 이게 도금하는 아주 특수한 그 특화된 기술들이 이 제조사별로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수평 부스바는 알루미늄이지만 접촉면은 구리이고요. 얘는 이제 또 수직 부스바를 구리로 또 된 형태인데요. 그래서 모든 접촉점들은 다 이렇게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도체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죠. 실제 이제 부스바가 있을 때 이 모든 도체로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표피 효과라는 게 있죠.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이 표면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실제 그 비싼 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데 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 반면에 이제 이러한 형태들을 보면 접촉 면적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늘려놨죠. 그래서 이 동일 사이즈 내에서 혹은 동일한 이 도체 내에서 상당히 많은 그 표면들을 이렇게 넓혀놨습니다. 네, 수직 부스바를 한번 볼까요? 수직 부스바도 수평 부스바와 마찬가지로 이 외부 면적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자재 내에서 굉장히 큰 도전율을 가져갈 수가 있죠. 이게 수직 부스바가 있고 이 차단기로 1차 측으로 나가는 이 부스바는 또 플렉서블 바를 썼습니다. 두께 1T짜리를 이 용량에 따라서 뭐 3장, 4장 이렇게 겹쳐 있는 형태고요. 쉽게 가공을 해서 배전반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외함 및 부스바에 대한 구조였고요. 이번엔 차단기입니다. 결국 배전반 내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차단기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ACB, MCCB, MCB. 국내에서는 이제 이 두 개를 통칭해서 배선용 차단기라고 이제 부르긴 하는데요. 국제적으로는 이제 MCB로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ACB 같은 경우에는 약 수천 암페어, 그다음에 MCCB는 수백 암페어, 그다음에 MCB는 수십 혹은 수 암페어로 나눠져 있고요. 표준이 다릅니다. ACB, MCCB는 산업용으로 사용이 되는 IEC 60947-2 차단기고요. MCB는 산업용으로도 쓰이지만 대개는 이제 주거 목적에 IEC 60898-1 이 표준을 따르는 이런 차단기입니다. 그의 뭐 자세한 내용은 이 차단기 강의 과정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CB의 그 템퍼러처 디레이팅을 한번 표를 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ACB, MCCB는 이 단독으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오픈 에어 상태에서. 그래서 온도 상승, 단락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그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ACB는 이 주변 온도에 따라서 디레이팅이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쪽에 4000A ACB가 주변 온도 40도일 때에 4000A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그렇게 했으니까. 하지만 주변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게 되면 45도 주변 온도에서는 4000A ACB가 3900A로 그 전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점점점 떨어지게 되죠. ACB를 배전반 안에 넣었을 때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온도뿐만 아니라 좀 복잡하죠. ACB를 아래에서 약간 하단 쪽에 설치했을 때와 그 윗단에 설치했을 때가 좀 달라지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1, 2, 3, 4. 여기 보시면 1, 2, 3, 4 있고요. 주변 온도일 때와 설치 위치일 때와 또 부스바 커넥션을 어떻게 했을 때에 어떻게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전격이 또 다 달라집니다. ACB 뒤에 보면 부스바가 연결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수평으로 설치했을 때와 수직으로 설치했을 때가 내용들이 좀 달라집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ACB 뒷단에 부스바를 수평 형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발열하는데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반면에 이거를 세워서 설치를 하게 되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00A ACB를 주변 온도 35도씨에서 그 아래에서 두 번째 2번 위치 정도에 설치를 했었을 때 보면 수평으로 설치하게 되면 4000A가 전격이 3320으로 디레이팅이 됩니다. 수직으로 부스바를 연결했을 때는 3700A로 디레이팅이 약간 덜 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4000A는 배전반 내에서 반드시 4000A가 되는 건 아니다. 조건들에 따라서 디레이팅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ACB를 궁극적으로는 뭐 5000A로 올려주거나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는 IP31에 이 벤틸레이션이 있는 경우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고 위로 공기가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IP54 배전반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 이전 표와 달리 벤틸레이션 할 수 있는, 통풍할 수 있는 그 그릴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에 달구어진 차단기와 부스바의 열이 밖으로 배출되기가 힘들겠죠. 열은 계속 축적이 되고요. 그러면 이 4000A ACB는 IP31의 배전반에 비해서 디레이팅이 훨씬 많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전반에 대한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